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린이들은 이제 조만간에 지옥의 불길로 떨어질 날이 다가온다. 기다리고 있으라. 자,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광고는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희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옆에 종이 있는데 종을 클릭하시면은 삭감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삭감 모양이 생겨야지 저희가 방송을 올리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갑니다. 간혹가다 풀리는 수가 있으니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갈게요. 공산주의 실체를 알아본 이승만 대통령, 청년 이승만 박사죠. 자, 1923년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걸 썼는데, 원래 이게 태평양 잡지에 실린 그 1923년 3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 그 당시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미 조선의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고서들을 완전히 통달한 거죠. 그리고 또 왕족들만 내려오는 여러 가지 비서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동양학, 동양철학, 불교, 또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동양철학 이쪽에서는 완전히 마스터했다. 마스터했는데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또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실 서양의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정치 이게 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 서양의 역사 이것도 완전히 마스터했다.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조지 워싱턴대를 나왔고 하버드에 석사를 했고 프린스턴에서 국제법 박사를 받았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신학대학까지 졸업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학교를 3개를 졸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말도 못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나 메가다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은 이승만 대통령 앞에 오면 완전히 그냥 애기같이 굴었다. 무조건 예스만 하고 그랬다. 그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자, 공산주의의 실체를 딱 알아보고서 야, 원래 자유롭게 되기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 체계가 이 공산당이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잠깐 보면요. 공산당주의가 이 20세기에 나라마다 사회마다 안이 전파된 곳이 없다. 저희가 앞전 시간에 봤죠.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다 전파됐다고. 자, 혹은 공산당이라 사회당이나 무정부당이라 하는 명목으로 극렬하게 활동하기도 하며 혹은 자유권 평등권의 명의로 부지중 전염하기도 하여 전제 압박하는 나라에나 공화 자유하는 백성이나 그 풍조의 촉감을 받지 않은 자가 없도다. 알게 모르게 다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상복지, 무상급식 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지금 공짜로 간다, 사회주의가 스며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공산당 중에도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 의사가 다소간 서로 같지 아니하나 보통 공산당을 합하여 의논하건대 그 주의가 오늘 인류 사회에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이 글의 제목을 당부당이라 하였나니 그 합당한 것 몇 가지를 먼저 말할진데 인민의 평등주의라 맞는 것도 있고 부당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자, 인민의 평등주의 옛적에는 사람을 반상으로 구별하여 반은 귀하고 상은 천하므로 반은 을에 귀하고 부하며 상은 을에 천하며 빈하여 서로 변동치 못하게 등분으로 방한이라는 게 못하게 하는 범위를 정해놓고 영영 이와 같이 만들어서 양반의 피를 타고난 자는 천치라도 윗사람으로 모든 상놈을 다 부리게 마련이요 피를 잘못 타고난 자는 영웅 준거의 재질을 타고났을지라도 하천한 대우를 면치 못하였으며 또한 노예제를 마련하여 한 번에 남에게 종으로 팔린 자는 대대로 남의 종으로 팔려다니며 우마와 같은 대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이라. 이와 같이 여러 천년을 살아오다가 다행히 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 정부를 세운 이후로 사상이 비로소 변하여 반상의 구별을 혁파하고 노예의 매매를 법률로 금하였나니 이것이 서양 문명의 사상 발전 결과라. 만세 인류에 무궁한 행복을 끼치게 하였도다. 자,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보건대 반상의 구별 대신에 빈부의 구별이 스스로 생겨서 재산 가진 자는 이전 양반 노릇을 여전히 하며 재물 없는 자는 이전 상놈 노릇을 감심, 달게 여김 하게 된줄라. 그런즉 반상의 명칭은 없이 하였으나 반상의 명칭은 사라졌으나 반상의 등분 차별은 여전히 있어서 고금에 다를 것이 별로 없다. 옛날에는 이 반상의 이런 신분의 격차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 재산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격차가 생기고 하니까 이게 뭐 옛날하고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노예로 말할지라도 법률로 금하여 사람을 돈으로 매매는 못한다 하나 월급이라 공전이라 하는 보수명의로 사람을 사다 노예같이 부리기는 일반이라. 부자는 일하고 가난한 자의 노동으로 먹고 살며 인간 행락의 모든 호강을 다하면서 노동자의 버는 것으로 부자 위에 더 부자가 되려고 월급과 삭전을 점점 깎아서 가난한 자는 호구지게를 잘못하고 늙어 죽도록 땀 흘리며 노력하여 나무의 종줄로 뼈가 늘도록 사역하다가 말 따르며 그 우생이 나는 대로 또 이렇게 살 것뿐이니 이 어찌 노예 생활과 별로 다르다 하리요. 그러므로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이것을 없이 하여 다 균평하게 하자 하미니 어찌하여 이것을 균형이 만들 것은 딴 문제이언니와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는 대저 옳으니 이는 적당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꾸 없는 사람 착취하고 남의 거 뺏고 그리고 뭐 싫으면 너 나가 해가지고 저기 임금을 깎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임금을 깎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더 부자가 되고 그렇게 악랄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빈부 격차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의 평등, 인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혼란이 왜 생겼습니까? 그게 소위 말해 종북 주사파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뭐 나라를 뺏었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소위 말해가지고 이 대기업의 그 사모님들 갑질해가지고 밑에다가 물컵 집어 던지고 뭐 쌍욕하고 막말하고 사람을 종부르듯이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없는 사람은 착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공산주의자들의 그 틈을 타고서 파고서 들어와 가지고 야 우리가 평등 사회로 가자, 사회주의 하자, 공산주의 하자. 야 무상복지 부자들 거 뺏어 가지고 나눠주면 좋잖아. 부자들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땅 가진 사람, 재산 가진 사람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자식들만, 내 자식들만 미국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만 서울대 가면 되고, 남은 죽어도 되고, 짓밟아도 되고,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이 있는 거고, 이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이 돈 가지고 있는 부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층들, 엘리트 지도층들, 보수 세력들이 수구꼴통, 극우 소리 듣고, 국민들은, 야, 제 새끼들 수구꼴통이야. 극우야, 집 밖에 몰라, 나쁜 놈이야. 이래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이쪽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왜? 리더가 모범을 안 보였기 때문에 먹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 보수의 지도층이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쟤들이, 강제로 탄핵시켜가지고 끌어내렸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수없이 지난 70년 동안 잘못해오고 반성하지 않고 엉망진창 개판으로 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미래세대들한테 역사 교육 하나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단 1의 반성도 없고 모든 잘못은 저 나쁜 놈들이다. 그 놈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걸로 해가지고 이 밖에다 적을 만들고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빠져나가고 있다.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쏘이다. 이런 통렬한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벌써 23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권 잡자마자 뭐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부 안 시키고 박물관 하나 안 짓고 동상 하나 안 짓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도 안 사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태극기만 들고 나가서 흔들면은 나라 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천박하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핵심, 근본 핵심입니다. 다른 남 탓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산당주의 중 시세에 부당한 것을 말할진데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하여 평균이 나누어 맡긴 후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하든지 일을 아니하든지 하여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하겠는가.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게으른 가람뱅이를 먹어야 할 것이요 가람뱅이는 차차 수요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국중에 가득할 것이며 이게 뭡니까? 재산 나누어 가지고 일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무능한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뭐 그냥 부자들 거 뺏어가 무상급식 무상복지하니까 다 좋아라 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대통령 잘한다고 지지율 40% 5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야 된다. 그 이야기는 벌써 1923년에 했다. 자본가를 없애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에다가 공동이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패단을 막히려니와 재정가 기업인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의 이용우 생활은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자본을 폐기는 어려우니 새 법률로 정하여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테이다. 이 자본가를 없애면은 공업의 발달은 신기술의 발달은 누가 할 거냐? 야 그거보다는 뭐 조금 뭐 문제가 있어도 이건 새롭게 법률로 해가지고 공평하게 하는 게 낫지 자본가를 없애자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뭐 빈대 잡자고 초과도 하는 건 다 태울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기업들 대기업들 그냥 계속 압수수색하고 들쑤시고 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잡아가고 그 잡아가기 전에 뭐 합니까? 야 쟤들이 물컵 던졌대. 쟤들이 기사를 갖다가 기사한테 욕하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여론 사냥하고 마녀 사냥하고 여론전하고 그 다음에 쟤는 나쁜 놈이니까 죽여도 돼. 잡아가야 돼. 그래가 조양호 그 회장 18번 압수수색 당하고 결국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짓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1923년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벌써. 자, 지식계급을 없애야 하자 함이라 모든 인민의 보통 상식 정도를 높여서 지금의 학식으로 양반 노릇하는 사람들과 비등하게 되자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하면 불가하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지면은 그거는 좋아. 그러면 지식계급이 없어지겠지. 다 똑똑해지니까. 전부 다 지식이 되니까. 근데 전부 다 멍청하게 하자고? 그건 안 되지. 그럼 나라가 후퇴하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내 먹방, 여행, 전부 다 그런 거 해가지고 국민들은 완전 개돼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무슨 역사도 다 역사, 세계사 뭐 이런 것들 전부 그냥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부 안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애들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국민들 전부 다 개돼지를 만들고 오랑우탄 수준으로 만들어야지 이 소위 말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이런 사람들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국민들 개돼지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야 무상급식 해줄게. 조삼모사 원숭이한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게 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기 나.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는 국민들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멍하니 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함이라 자고로 종교단체가 공고히 조직되어 그 안에 인류계급도 있고 토지 소유권도 많으며 이 속에서 인민 압제와 학대를 많이 하였나니 모든 구교 숭배하던 나라 구교라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를 다 알지라. 그러나 지금 새 교회의 제도는 이런 폐단도 없고 겸하여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기 확장되는 중에서 발전된 것이라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인류 더 이상 손해가 다 돼야 할 것이며, 이 소리가 뭐냐면 이 가톨릭이 그 지난 뭐 수천 년간 뭐 종교 전쟁도 하고 해가지고 뭐 저기 많은 사람들도 죽이고, 이 저 가톨릭 신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뭐 이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냥 완전 그 핍박받고 완전 쫄쫄 굶고 그런 게 많았다. 그거는 사실이면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터진 게 그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쫄쫄 굶고 뭐 못 먹고 못 사는데 귀족들하고 그 가톨릭 사제들은 잘 먹고 잘 사네. 그래가지고 야, 신을 죽었다. 뭐 신이 왜 우리는 버렸냐? 신을 죽었다. 그래가지고 성경책 다 불사지르고 가톨릭 신부들 잡아다가 저기 어디 선박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게 무정부 그리고 무신론, 거기서 나온 게, 그게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온 게 무신론이고 무정부입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종교혁명 이후로 새로 나온 이 신교라는 거는 지금은 말하면 이 저 신교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뭐 이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하는 그 기독교 그 개신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신교를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타파했고 지금 복음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도 없애버린다는 거는, 이거는 인류 더 이상 손해가 크다. 인류 전체가 후퇴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면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 함이라, 이에 대하여서는 공산당 속에서도 이론이 많을 뿐더러 지금 공산당을 주장하는 러시아만 보아도 정부와 인도자와 군사가 없이는 부지할 수 없는 사정을 자기들도 다 아는 바라 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거니와,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이 다 국가를 없이하여 세계적 백성을 이루며 군사를 없이하고 총과 창을 녹여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 한인은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여 세계에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에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할 문제라도 생각할지라. 그 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밀리네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할지라. 이게 뭐냐면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고 국가 사상도 없어야 된다. 무정부주의. 그게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왔고, 그게 나중에 볼셰비키 혁명, 적군파가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적군파는 소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정권 잡았는데 이 나라를 운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총리, 봐라, 러시아 적군파도 저 엉망진창 개판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그래, 공산당이 하는 데는 무정부주의 다 좋은데 그건 너희들이 해. 우리는 막 군사를 키우고 나라 제대로 키우고 정부 제대로 키우고 해가지고 우리는 잘 살 테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가 알아서 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한족, 여기는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옛날 분들이 쓰신 거 보면은 한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한족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을 갖다가 한족이라 합니다. 그 한족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한족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긴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 사업이라, 공산주의가 이 일을 도울 수 있다면 다 공산당 되기를 지체하지 않으려니와, 만일 이 일이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우리가 독립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뭐 좀 도와주면은 뭐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게 찬성할 수 없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게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유시 참변이 뭐냐면, 야, 대한 독립군단들 다 모여라. 독립군들 자유시로 다 들어오세요. 러시아 적군파가 무기 대주고 식량도 대줄게요. 해가지고 이 군대를 다 끌어모은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가 딱 거짓말을 하는 거죠. 무기 일단 다 주세요. 왜 달라고 하는데 하니까, 아니 일단은 이 적군파, 지금 적군파, 백군파 러시아 내전에 먼저 이기고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 도와줄게.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독립군단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인마. 우리가 왜 러시아 가가지고 해. 우리는 대한 독립해야 되니까 우리는 조선하고 이제 일본하고 싸울 거야. 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냥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저기 시베리아 그 벌목국으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총 피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은 그 옆에 있는 그 스보보드니 그 옆에 있는 그 제하강에 가 다 빠져 죽은 거 아닙니까? 제하강까지 가다가 총 맞아 죽고. 그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리고 1936년, 뭐 37년, 그때쯤 해가 36년 말부터, 뭐 9월달부터 해가지고, 우리 연해주에 있었던 20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 갖다가 뭐 합니까? 전부 다 기차에 태워가지고 하루아침에, 카자흐스탄의 아슈토베로 딱 보낸 거 아닙니까? 아슈토베가 첫 번째 기차이고, 나머지 그 중앙아시아로 가면서 기차역마다 그냥 다 흩어버린 거 아닙니까? 인종 대청소, 대학살이 그래 벌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거를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시 참변이나 그런 거를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 보시면은 독립군이 무장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독립군은 1921년 그 자유시 참변 이후로는 거의 다 사라졌고, 나중에 광복군도 중국군 밑에서 활동을 하지, 한국이 뭐 대한 독립을 위해 가지고 활동했다기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싸웠다는 거는 중국군 밑에서 중국도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까 일파가 돼가지고 중국하고 싸운 거지, 일본하고 싸운 거지, 대한 독립을 위해 가지고 싸웠다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총칼로 일본군을 무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좀 어폐가 있고, 사실은 이런 외교적인 독립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탄 터뜨리고 하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독립된, 그게 더 큽니다. 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눈다?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본가를 없앤다? 이제 아까 그걸 좀 요약하는 거예요. 경쟁이 사라져가지고 물건과 기술의 발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지식인을 없앤다고 모든 사람이 하향 평준은 옳은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 종교단체를 없앤다고 자유와 평등을 가져온 교회 조직을 없애는 것은 인류 발전에 악을 가져온다. 이게 자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만든 게 사람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 인권 유린 국가다, 북한이 인권 유린 국가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쟤들은 없어져야 될 악의 세력이다. 하나님을 죽이는 악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게 우리가 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게 어디서 나왔냐? 종교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든 미사든 신을 만나러 가기 위해 가지고, 교회 갈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간에, 거기 가는, 그게 이동의 자유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그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되는 거고, 거기서 말도 하고, 종이로 주부도 찍어내고, 성경도 찍어내고, 찬송가도 찍어내고, 그게 인쇄 출판의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자유가 거기서 나오는데 종교를 없앤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결단, 이게 이제 정읍 발언이 있는데, 1946년 6월 3일 날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된다. 북조선 임시위원회에 대응하는 과도정부를 세워가지고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 공산군을 몰아내고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그 종북 주사파 어린이들이 이런 발언 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반대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하고 거짓말 하는데, 이 사이 전에 이미 1946년 초부터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미 정부 수립 절차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안 되겠구나. 북한은 안 된다면 남한만이라도 자유총선거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공존이는 없습니다. 천연두와 끔찍한 전염병과 같이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공산주의자가 이 시대에 전 세계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 여기고 퇴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반은 공산주의자고 반은 민주주의자는 없습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통령 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 중도 실용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공산주의 활동했던 사람들을 다 보수 쪽에서 껴안았어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했습니까? 대통합 한다 해가지고 그 공산주의 활동했던 운동권 애들을 갖다가 다 또 포용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권이 전복돼가지고 두 분 다 깜빵 가 있고, 국정원 직원들 다 깜빵 가 있고, 기무사, 경찰 직원들 깜빵 가 있고,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자기 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승만 대통령, 자기 나라 건국의 아버지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깜빵 가가지고 고생해도 싸다. 저는 그래서,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은 일어서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에 싸워야 합니다. 전례 없이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제 태극기 부대들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예. 이승만 대통령이 70년, 80년, 이게 1923년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자, 그래가지고, 1948년 8월 15일날 자유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어요. 건국이 됐고, 우리는 48년도 8월 15일이 건국이지, 1919년 아닙니다. 19년 뭐 상해 임정 때 건국됐다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자, 우리나라 최고의 법, 헌법 제정. 자, 이게 이제 그 재헌헌법 필사본은 헌법 전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승만 대통령, 선진왕국의 기초를 다진 대통령.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요. 농지개혁을 농지개혁을 했고요. 교육혁명을 했고요. 중화공업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고요. 세계적인 원자력 국가의 토대를 이루었고,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신의 한 수입니다. 이거는 고래하고, 새우하고 고래가 맺은 조약이다. 혹은 뭐, 대기업 회장하고 거지가 맺은 조약이다. 할 정도로 이 말이 안 되는 조약인데, 이런 거를 맺었는데, 사실은, 이게 1919의 1차 대전이 이 한반도 우리 민족 때문에 이게 1차 터진 게 1차 대전입니다. 왜 1차 대전이 우리 민족하고 상관이 있는가? 독일이 그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계속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야, 너 왜 국제조약 안 지키냐, 약속 안 지키냐 하니까, 야, 1905년에 조미수호 조약을 미국이 폐기했어. 조약이란 거는 깰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해가지고 이 미국이 조미수호 조약을 깼다는 거는 나쁜 선례를 남긴 거죠. 그래가지고 1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일본이 조미수호 조약이 깨지니까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한반도를 합병한 다음에, 이게 세력이 커지니까는, 그러니까 진주만을 습격해가지고, 2천 몇백 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35만 명 이상의 주권을 다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있습니까? 한반도에서 1949년에, 나간다고,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김구 선생이, 야,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북한에 가가지고 1948년 4월 30일 날 서명도 하고 오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전쟁 터져가지고 17만 명 이상이 또 주권을 다치거나, 뭐,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가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의 보루인데, 그거를 미국의 정치인들, 서양의 정치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우리를 독립시켜줘야 돼.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게 1943년 5월 15일 날 누즈벨트 대통령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있다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조선이 독립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봐라, 너희가 한반도 버리고 나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이렇게 죽었냐, 그리고 세계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어야지. 너희가 다치면 우리가 지켜줄게. 다치면 너희가 지켜줘.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 말도 안 되는데. 그 농지개혁은 뭡니까? 무상 분배해가지고, 옛날에는 토지 소장료 한 50% 이상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만 토지 소장료를 내면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자기 땅이 생기니까 6.25 터지자마자, 소위 말해가지고, 내 땅, 우리 임금님이, 이 당시에는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임금이 왕으로 생각했어요. 새로운 임금님이, 우리한테 토지를 나눠줬네? 우리 끝까지 싸워야지. 그래가지고 6.25 때 소위 말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전복이 안 된 겁니다. 그 교육혁명, 여자도 교육시키고 노비도 교육시키고 전부 다 교육을 시키니까는 우리가 양반들하고 똑같이 앉아서 교육을 해? 아이고 새로운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래 된 거고. 그리고
원자력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이건 나중에 저기 박정희 정권에서 물려받아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넘어가는 거고, 세계적인 원자력 국가, 이건 이제 원자력 법도 제정하고, 트리가 마크 2 원자로도 이렇게 만들고, 건설하고, 그리고, 국비 유학생들을 영국에다가 원자력 분야로 이 공부를 엄청나게 하러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핵무기 개발하는데 다 투입되는 거고, 중화공업 발전의 토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위 말해가지고 함정도 만들고 항공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비료 공장도 만들고 하면서 사실은 이때부터 중화공업의 토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다져지기 시작한 거,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거. 그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다 그게 꽃이 피우는 거죠. 씨를 뿌린 분이 다 그 친환경 정책, 식목일 제정하고 그랬다. 나무 심기 운동하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승만 대통령, 독실한 기독교인, 기독교 제도를 만든 대통령. 이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성경 읽기를 실천하셨다. 정동 감리교회의 등록 교인이었고 1950년 이후에는 명예 장로로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켰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식의 기독교화 1948년 5월 31일 초대 재헌국회 개원식 때 의장 이승만은 동료 의원인 이은영 목사에게 감사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7월 24일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하나님과 동파합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성경의 손을 얹고 선설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식 취임사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를 했다. 그리고 정부 요직에 기독교인을 등용했다. 이승만 대통령 12년 통치기간 동안 임명된 135명의 장관급 부서장 가운데 기독교인이 47.7%였다. 당시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1.7%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숫자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 말기부터 그 대한민국 건국 초기까지 선교사들이 4,000명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미국의 선진 문물들을 전해줬습니다. 거의 뭐 유럽의 선진 문물도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영어 되는 사람들은, 이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들, 말귀를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녔고 선교사들하고 관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전부 기독교인이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이제 군인들이 다 이 등용이 됩니다. 왜냐면 군대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뭔가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다면은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12월 달에 박정희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대령에서 별로 달아주고 1953년 12월 달에 대구공항에서 미국으로 이제 그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10,000명이 넘는 그 기술 부사관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군대를 통해가지고 군대 가야지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글도 배우고 밥도 먹고 하니까 군대를 가야지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군대로 바뀐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그리고 군정제도, 군복제도, 형무소, 형목제도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 군종제도는 군대에 군복무하는 병사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감옥의 형목제도, 죄수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줬다. 국기 주목례 실시, 국기에 대한 경례도 일제시대 영향으로 국기 앞에서 절을 하는 이런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한국 기독교연합회 요청으로 배례를 주목례 그냥 손에 우리 이거 있죠, 이거 손 얹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바뀌었다. 구령도 주목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는 그 1953년 9월 달에는 뭘 만드냐, 낙태죄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간통죄, 이런 것들이 다 이 기독교 법안에서 나온 건데, 지금 간통죄는 박근혜 대통령 때 사라진 거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 낙태죄도 지금 위헌이 아니죠, 헌법 불합치 판결 나가지고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문과 방송사 설립, 기독교계 학교와 신학교 설립, YMCA 활동 장려 및 지원, 그 해방 전 한국 전체의 기독교인 수는 30만 명 전후였다. 해방 후 기독교인의 숫자가 조금씩 풀어나 그 수가 1950년에 이르러 60만 명 수준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 기간에 교인 수가 부쩍 늘어 1960년에 남한의 기독교인 수는 114만 명,
2005년에는 기독교인 861만 명, 현재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왜 그 역사 방송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느냐, 특정 종교를 띄우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 역사가 이 모든 문물이, 신문물이 기독교 선교사들 통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갑자기 6.25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6.25 되고 나가지고 저기 사람들 다 죽고 배고프고 하는데, 교회 가야지 하다못해 약이라도 주고, 교회 가야지 하다못해 옥수수라도 먹고 가루라도 먹고 저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먹고 자란 그 옥수수라든지 뭐 저기 분유가루 이게 어디서 왔냐? 미국의 남침대 교회가 다 걷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먹이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의약품들 그쪽에서 그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걷어가 준 거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지 내가 살 수가 있었다. 간절했다. 약도 얻을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가는 애들, 한국에 똑똑한 애들을 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쪽 인맥 통해 가지고 미국의 교회 미국에다 유학 보냈고, 거기 미국에 또 교회들이 걔들을 다 키웠다고. 그래가지고 60년,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들 전부 미국 유학 갔는데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문명을 이룩한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고, 1949년 5월 24일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승만,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자, 선진왕국,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거룩한 나라, 거짓말 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여기서 사유재산이 나오는 거고, 법치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니까 서양 문명은 다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고, 한국도 법치주의,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자, 자유와 평등이 있는 나라. 자, 통일한국, 복음으로 북한에 자유를 주는 나라. 선교한국, 복음을 전하는 나라. 선교한국은 됐고, 선진한국도 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이걸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통일한국, 통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다. 북한에다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자, 선진한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망가지고 있다. 제사장의 사명을 띈 나라. 복음으로 북한의 자유를.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샤론의 장미, 우리 미국의 유태인들이 대부분 아슈케나지계 유태인입니다. 북방 기마민족계, 독일계 유태인이 아슈케나지인데, 우리가 무궁화라고 하는데, 무궁화가 무슨 이야기냐? 무궁무진하다. 뭐, 영원 무궁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꽃이 무궁화라는 거고, 우주의 꽃은 뭐야? 하나님, 신의 꽃이 무궁화라는 건데, 이 무궁화가 고조선의 꽃이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무궁화를 샤론의 장미라는데, 그 허벌판에 삭막한 그 사막 광야에서 한 떨기에 이 무궁화가 핀 게 꼭 예수 그리스도 같다. 이 죄악이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는 그게 꼭 이 무궁화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샤론의 장미라는데, 이 무궁화의 학명을, 영어 명을 보면은 히비쿠스 시리아쿠스로 돼가 뭔가 히브리 이쪽, 시리아 이쪽하고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고대에는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 이쪽 지역하고 이 고조선이 있었던 산동반도 극동 지역하고 거대한 문명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중에 보면은 흉노 훈족의 대이동이라 해가지고 3세기 4세기에 그때 훈족의 대이동이 생기는데, 그때 이 흉노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냐면 게르만, 지금 독일 지역으로 들어가고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걔들이 앵글로 섹슨이 되고 켈트가 되고 바이킹이 되는 거예요. 바이킹이 항해술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별 측량하던 그 기술이 평지 대신에 바다를 평지로 생각해가지고 측량을 하고, 그게 항해술이 말 타고 갈 때 천문 보고 하던 그게 항해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앵글로 섹슨이 돼가지고 해양 문화가 됐는데, 그게 다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중에 한반도로 들어오고, 지금 다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고, 만주로 밀고 올라가고, 다시 이제 어디입니까? 중앙아시아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주 거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한반도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전 세계 역사가 다 보입니다. 나중에 이 앵글로 섹선이나 이 지금 미국 애들이나 뭐 영국 애들이나 다 이 고조선의 후예들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요거 끝나기 전에 이제 이 시리즈 끝나기 전에 제가 한번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책을 보시면요.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 피눈물 흘리면서 무기 개발을 했던 무기 개발사로 본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현대 역사입니다. 40년대부터 현대까지 한국군의 변천사가 사진으로 70장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선물로 주시면 교육 자료로 딱 좋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기 글로벌 디펜스 홈페이지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구입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사실은 뭐 경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 유지하는데 여러분께서 십실반으로 좀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